네, 물림이들 반갑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진도를 다 나갔죠. 모든 반 진도를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쌤이 예고한 것처럼 오늘 이제 첫 온라인 수업 때는 힘과 운동, 우리 시험 범위가 중단원 하나잖아요. 힘과 운동 단원의 총 정리를 한번 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냥 화상으로 여러분 들어오면은 출석 체크만 하고 여러분 공부할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전에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물론 화요일 날 저것 때문에 건강검진 때문에 등교하는 반은 그때 그냥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하고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다 출제했다고 얘기했고, 우리 25문제입니다. 물리학 1은 25문제고, 쓸까? 선택형이 23문제. 그리고 논술형, 여러분 쓰는 거. 논술형이, 나 23이라고 24 쓴 거야? 이게 남의 팔인가? 근데 나의 의지와 다르게 움직여. 자, 23문제, 논술형 2문제. 요거는 총 합점이 90점. 논술형은 10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단원이 1단원 힘과 운동 중단원 안에 소단원이 5개 있었잖아요. 근데 그 5개 중에 어느 단원이 조금 더 문제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은 들죠. 네. 알다시피 관성법칙과 가속도 법칙, 그 중에 특히 이 법칙, 가속도 법칙이 아마 다른 데보다는, 원래는 5개 단원이니까 평균적으로 4문제씩 나와야 되는데 4문제 낼 거 없는 단원도 있어요. 여러분 보면 알겠죠? 그런데 한두 문제 줄 거고, 준 게 다른 데서 이 법칙에서 좀 더 많이 출제된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여러분이 수행평가 때 쌤한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줬어요. 그걸 그렇게 어려워할 줄 몰랐는데,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예제들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앞에서부터 넘겨볼까요? 오늘 정리할 때는 교과서가 꼭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 보고 순서대로 선생님이 쭉 내용 정리할 거니까. 교과서에 보면 17쪽 같은 데 펴보면 예제도 있고 평가하기도 있어요. 이게 중간에 계속 나와요. 이렇게 예제, 평가하기. 또 넘기면은 또 어디 있어요? 24쪽에도 예제 이런 게 나오고, 또 단원이 끝나는 데 가면은 42쪽, 43쪽에 보면 중단원 정리하기 해가지고 기초 개념 익히기도 있고, 43쪽에 개념 확인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 정도를 풀 수 있으면 선생님 생각에 70점 정도는 맞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쌤 생각에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난이도보다는 굉장히 낮춰서 낸 거거든요. 굉장히 낮춰서 낸 거예요. 예상 평균을 한 50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전에 학교에 근무할 때 평균 50점 나왔던 시험지보다 훨씬 쉽게 냈습니다. 거짓말 안 하고. 전에 학교에서 평균 50점 나왔던 물리 시험 난이도보다 훨씬 쉽게 냈어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2시간밖에 안 배운다는 걸 감안해서, 이게 3시간이면 선생님이 내용 정리한 다음에 문제들을 좀 같이 풀 텐데, 그런 걸 거의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어려움을 감안해서 선생님이 난이도를 그때보다 많이 낮췄는데, 그래도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 수행평가 하는 걸 봤더니 평균 50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하여튼 선생님이 판단하기에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우리 학습지가 소단원별로 하나씩 해서 5장이 나갔어요. 5장이 나갔을 텐데, 거기 뒷면에 보면 또 연습 문제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도 교과서 난이도랑 비슷해요. 그 정도 풀 수 있으면 70점 이상은 맞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있거나 학습지에 있는 문제는 꼭 풀어보길 바랍니다. 거기서 비슷한 문제를 많이 출제했어요. 여러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교과서 물론 똑같이는 안 냈어. 숫자 바꾼 것도 있고, 아니면 약간 상황을 조금 바꾼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비슷해요.
그 교과서나 학습지 문제를 풀어봐서 딱 보는 순간 알아. 풀 수 있겠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범위 그 중단원, 1단원 힘과 운동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정리하면은 한 30분 안에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교과서로 보면서 할게요. 11쪽에 첫 번째 단원이 있죠. 여러 가지 운동이었어요. 자, 12쪽으로 넘기면 이건 지웁시다. 아마 오늘은 쓸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12쪽으로 넘기면 저게 있죠. 굵은 글씨들 보면 이동거리와 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동거리는 뭐죠? 실제로 이동한 경로. 그쵸? 자, A 지점에서 B 지점을 갔다가 C 지점을 갔다가 자, 어떤 애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A에서 B가 뭐 60m고 B에서 C가 뭐 50m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A에서 B 갔다가 C 갔다가 아이고 뭐 놓고 왔다고 이렇게 돌아왔어. 자, 그럼 이 사람이 움직인 이동거리는 얼마예요? 이동거리는 실제 움직인 경로니까 60 갔다가 50 갔다가 다시 또 50을 움직였죠. 이 사람 입장에서 총 걸어간 거리는 160m예요. 이거는 이동거리라고 불렀었고 그거 말고 처음과 끝만 따져서 얼만큼 위치가 변했냐 처음과 끝만 따져서 얘 결국은 어느 쪽으로 얼마 움직인 거예요? 최종적으로 오른쪽으로 60m 움직인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불렀었죠? 위치의 변화량 줄여서 변위 나중 위치 빼기 처음 위치 이거 왜 지금 종이치지? 자 미안합니다. 종소리 그냥 뭐 삭제 안 합니다. 자 이렇게 처음과 끝에 위치의 변화량만을 따진 거 우리가 변이라고 하는데 변이는 반드시 어떤 정보를 추가로 포함한다 그랬죠? 방향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변이는 오른쪽으로 60m. 근데 그냥 변이의 크기만 물어봤으면 그냥 60m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냥 변이는 하고 물어봤으면 오른쪽 60이지만 변이의 크기 그러면 60m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배웠던 게 뭐였죠? 자, 이동거리랑 변이. 필기할 필요 없는데. 자, 이거 배우고 그 다음에 배웠던 게 속력과 속도였죠. 속력과 속도. 자, 선생님이 계산 쉽게 하기 위해서 잠깐 좀만 당길게요. 자, 일로 당깁시다. 자, 50m로 갑시다. 50m. 50m. 이렇게 갔어. 자, 근데 숫자가 좀 나쁘네? 나빠요. 자, 40m로. 미안. 40m로 합시다. 40m. 40m. 마음에 들지 않는데? 숫자가. 이거, 미안. 아니, 좀 깨끗하게 나오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60m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A예요. A. 자,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 경우에 이동거리는 얼마야? 자, A에서 B를 갔다가 C까지 갔다가 다시 A를 돌았어요. 이동거리는 이때 얼마죠? 60 또 60이니까 180m죠. 변이는 오른쪽으로 60m죠. 오른쪽으로 60m.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실제로 움직인 빠르기 그거는 자 여기서 가는데 총 10초 가는데 10초 돌아오는데 또 10초가 걸렸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은 총 몇 초 걸려서 30초 그동안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얼마야? 180m죠. 그걸 우리가 속력이라 그랬지. 30초분에 180m 갔으니까 얼마 나와요? 6m/s가 나오죠. 이건 실제로 움직인 빠르기야. 그런데 그거 말고 뭐 중간에 어떻게 왔다 또 뭐 이렇게 갔다 왔다 따지지 말고 그냥 처음 지점에서 끝 지점까지 가는데 얼마나 그 효과적으로 갔느냐 그것만 따지자. 그걸 우리가 속도라고 불렀고 얘는 시간분의 변이로 계산했었죠. 그럼 변이 아까 60이니까 얼마예요? 시간은 어차피 30초 걸렸는데 그동안 얘가 실제로 위치의 변화는 60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30초는 맞는데 이게 이동거리가 아니고 변이기 때문에 60m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얼마 나와요? 2m/s가 나오죠. 그쵸? 그럼 이런 상황을 두고 얘는 속력이
속도보다 크다. 그럼 맞는 얘기지. 뭐 그런 식의 거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력이나 속도의 단위는 뭐를 쓰죠? 미터 퍼 세크를 씁니다. 다음에 평균 속도랑 순간 속도를 했었는데 그건 선생님이 저거 했었죠. 집에서 횡단보도까지 갔다가 학교까지 좀 느리게 갔을 때, 그치?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분의 뭐 평균 속력이면 총 이동 거리, 평균 속도면 총 시간분의 총 변이, 순간 속도는 어느 시점에서. 자, 이 순간 속도라는 건 그냥 몇 초일 때 속도 그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뒤에서 배웠던 등가속도 직선 운동식에서 뭐 3초 후의 속도를 구하면 1번씩 쓰잖아. V는 V0 더하기 AT. 그때 이 V가 3초일 때 순간 속도를 말하는 거야. 5초일 때 그럼 V는 V0 더하기 AT에다가 T5 넣고 가속도 A 넣었을 때 나온 그 V가 5초일 때 순간 속도예요. 평균 속도는 그냥 전체 시간분의 전체 변이 이렇게 구하는 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은 뭐 회전근의 롤러코스터, 리프트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배울 때 썼지?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총 몇 종류로 구별했어요? 4종류. 자, 운동에서 변할 수 있는 요소는 2가지가 있었습니다. 빠르기가 변할 수 있었고 방향이 변할 수 있었어. 그럼 조합이 몇 개 나와요? 총 4개 조합이 나오죠. 빠르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경우. 어떤 게 있었죠? 빠르기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거는 특별하게 이름도 붙여줬지. 빠르기가 일정해. 그럼 등속. 방향이 안 변해. 직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는 특별히 그렇게 부르는 이름이 있었고, 지금 하는 게 14쪽입니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운동에 어떤 것들이 있었죠? 무빙 워크,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저기 그 컨베이어 벨트 이런 거. 우리 14쪽에 보면 그 각 상황마다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방향은 일정한데 빠르기만 변하는 경우. 방향은 일정한데 빠르기만 변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었어요? 쌤이 얘기했던 거 자유낙하 하는 거 또는 던져 올린 거 이런 거 방향이 틀어지지 않을 때 빠르기가 변하잖아. 그리고 여기 교과서에 있는 스키 점프 선수가 빗면을 내려오면서 점점 빨라지는 거. 이것도 방향은 안 변하는데 빠르기가 점점 변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빠르기는 일정한데 방향만 변해. 빠르기는 일정한데 왼쪽으로 틀어, 왼쪽으로 틀어, 왼쪽으로 틀어, 왼쪽으로 또 뭐야? 선생님이 등속 원운동 얘기했었죠. 자, 등속 원운동이 대표적으로 등속 빠르기는 일정한데 경로가 원이야. 왜 원이냐? 얘가 일로 쭉 갔으면 일직선 직선 운동이 되는데 가다가 방향이 계속 예를 들어 이렇게 트는 거야. 왼쪽, 왼쪽. 여러분이 볼 때도 왼쪽인가? 하여튼 이렇게 틀면은 그 경로가 원 운동으로 나오는 게 대표적인 예였고, 등속 원 운동을 하는 예로 선생님이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놀이동산에 있는 뭐 회전목마 아니면은 그 시계바늘 이렇게 초침 일정하게 움직이는 째깍째깍 말고 쭉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그런 초침의 운동도 등속 원운동이다. 그리고 뭐 우리 대관람차 얘기했었죠. 놀이공원에 가면 큰 바구니 돌동돌동 대관람차, 회전목마 또는 회전근해 이런 게 다 우리 교과서에 소개된 그 빠르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변하는 운동의 예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둘 다 변하는 거 있었죠. 둘 다. 빠르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고. 이런 대표적인 예는 롤러코스터나 아니면 얘기했지 그 날다람쥐 같은 윙슈트 그런 게 두 개 다 변하는 얘들아 하면은 첫 번째 단어 끊는 거 아니구나. 저거 가속도까지 배웠지. 자, 그 다음에 배웠던 개념이 지울게요. 자, 그러면 빠르기가 이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럼 빠르기가 변하는 정도가 누가 더 잘 변하고 누가 더 몇 번 하냐를 비교하고 싶어요. 그걸 비교하고 싶어서 만들어낸 물리량이 가속도였죠. 이거 할 때 쌤이 맨날 이런 예 들었잖아. 자, 어떤 사람이 뭐 얼마로 할까? 10m/s로 달리고 있다가 나중에 8초가 지나니까 얘 속도가 50m/s가 됐어. 근데 또 다른 사람은 20m/s로 달리다가 속도가 80m/s가 되는 데까지 이 사람은 12초가 걸렸어요. 자, 그럼 둘 중에서 누가 더 가속을 잘했냐를 비교하고 싶어. 둘 중에서 둘 다 속도가 늘어났잖아. 얘는 20에서 80 되는데 12초가 걸렸고 얘는 10에서 50 되는데 8초가 걸렸어요. 누가 더 빠르기를 잘 변화시켰지라는 걸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비교하기로 했냐? 1초당 얼마씩 변했느냐로 비교하기로 했어요. 그치? 그러면 이 까만 애는 10에서 50 되는데 8초가 걸렸으면 초당 속도가 얼마씩 늘어났어? 5씩 늘어났죠. 5씩. 너네 머릿속으로 지금 했어. 자, 그 다음에 얘는 20에서 80으로 늘어났는데 총 60이 늘어났어.
근데 몇 초 걸렸어? 12초 걸렸네? 그럼 1초에 속도가 얼마씩 늘어난 셈이야? 5씩. 이거 여러분 어떻게 했죠? 얘 어떻게 계산했어, 얘? 8초분에 늘어난 양을 알기 위해서 50 빼기 10 했죠. 그치? 이거 했더니 5가 나왔네. 단위 미터 퍼 세크 제곱. 자, 가속도의 단위는 이거 단위 좀 이따 할게요. 다음에 얘는 얘 1초당 얼마씩 속도가 늘어났나 알기 위해서 80에서 20이니까 60 변했네. 근데 그게 12초 만에 변했으니까 얘는 초당 얘도 50 변했네. 자,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초당 얼마나 변했냐를 우리가 가속도라고 정의했고, 얘는 걸린 시간분에 나중 속도 V 빼기 처음 속도, 이걸 우리가 속도 변화량 말로 하면 걸린 시간분에 속도 변화량 이라고 불렀고, 얘를 가속도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얘 단위가 어떻게 되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물리는 공식이 곧 단위를 포함한다고. 자, 얘 속도의 단위 뭐예요? 미터 퍼 세크. 시간의 단위 세크. 그러면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한 번 더 나눴으니까 가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더라. 그쵸? 이게 여기 나왔던 거야. 그래서 쭉쭉쭉쭉 해서 뭐 보면은 17쪽에 예제도 있고 밑에 개념 확인 문제도 있어요. 쌤 뭐 예를 들어 수영장 왕복하는 거, 뭐 속력과 속도의 방향이 모두 변하는 놀이기구 뭐가 있냐, 뭐 이런 것들 답은 교과서 뒤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 꼭 풀어보세요. 예제도 풀어보고요. 자, 요때 쌤이 요거 뭐라고 썼죠? 속도 변화량이잖아. 얘 이름이 가속력이야, 가속도야? 가속도죠. 그러면 이 속도는 뭐를 포함하죠? 방향을 포함해. 그럼 이걸 계산할 때 우리가 처음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가 예를 들어 1로 5m per sec로 움직였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점점 반대쪽으로 가속돼서 이쪽으로 5m per sec로 움직였어. 그럼 얘의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니까 나중 속도를 5, 처음 속도 5 빼기 5는 0. 그럼 속도 변화가 없네? 이렇게 풀면 안 되죠. 왜? 얘는 속도기 때문에 방향이 있다 그랬잖아. 이쪽을 플러스 잡으면 이쪽을 왼쪽으로 마이너스로 잡아야지. 그럼 얘의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 마이너스 5 빼기 처음 속도 5 하니까 마이너스 10 뭐냐? 속도가 마이너스 10만큼 변했네. 그러니까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5로 변한 거지. 그치? 만약에 이게 1초 만에 벌어진 일이라면 요 가속도에서는 위에가 속력이 아니고 속도 변화량이다. 그거 기억하면 되고. 자, 넘겨봅시다. 이 법칙, 관성 법칙과 가속도 법칙. 자, 뉴턴이 만든 운동 법칙이 총 몇 개 있다 그랬어요? 3개 있다 그랬어요. 3개. 3개 있는데 첫 번째 법칙은 그거지. 이걸 하기 전에 선생님이 저거를 먼저 했었어요. 이 뉴턴의 운동 법칙은 운동에 대해서 총망라한 법칙인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운동의 원인이 되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물체의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뭐라고 선생님이 그랬죠? 힘. 그래서 힘에 대해서 먼저 배웠었죠. 기억나요? 힘. 그래서 막 물체가 하나 있으면 물체가 있는데 뭐 오른쪽으로 10뉴턴, 왼쪽으로 5뉴턴. 자, 힘이라는 거는 방향을 포함하고 있죠. 이렇게 당기면 얘는 결국 하나의 힘으로 바꾼다. 자, 우리 이거를 힘의 합성이라고 불렀고 그 힘의 합성열과 나타내는 하나의 힘, 이걸 합친 힘을 우리가 1로 5뉴턴, 얘를 합력이라고 불렀고 이 힘이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면 합력 구하고 또 합력 구하고 또 합력해서 최종적으로 구한 그 마지막 하나의 힘, 그걸 우리가 알짜힘이라고 불렀고, 그치? 그런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하나 있었다면 그 힘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런 게 나왔지. 여기서 만약에 10뉴턴을 받고 이쪽도 10뉴턴을 받으면 얘는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정지에 있던 애라면 안 움직이겠지. 그치? 이런 거 알짜힘이 얼마라고 말하지? 0. 합력도 0. 알짜힘이 0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물체가 결국 알짜힘이 0이 돼서 마치 아무 힘도 받지 않은 거와 같은 상황, 이걸 우리가 선생님이 이런 상황을 힘의 평형이라고 불렀어요.
힘의 평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4개가 있었어요. 다 복습 한번 해볼까? 자, 힘의 평형은 한 물체의 힘들이 작용해야 돼? 여러 물체에 작용해야 돼? 한 물체에서 나를 두고 여기서 당기고 여기서 당겨. 이게 평형이 되는지 알 수 있지. 여기서는 이 물체 잡고 가버리고 저기선 저 물체 잡고 가버리면 그거는 평형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하나의 물체에 첫 번째 하나의 물체. 다음에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두 개의 힘의 크기는 같은 크기여야 되고. 그리고 이거 기억나죠? 또 하나 추가된 거. 자, 이거 기억나죠? 일직선상에서 작용할 때 우리가 힘의 평형이라고 하더라. 이거는 뒤에 배운 뭐하고 선생님이 계속 조심하라 그랬어? 힘의 평형하고 헷갈리는 게 작용반작용이었지. 작용반작용도 똑같이 A가 B한테 힘을 가하면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한다. 같은 크기 반대 방향 똑같잖아. 똑같이 일직선이고 뭐만 달라? 힘의 평형은 한 물체, 작용반작용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거다. 이거 뒤에 한 번 더 합시다. 자, 다음에 힘의 평형 한 다음에 21쪽에 1법칙, 관성법칙을 먼저 했었어. 관성법칙은 어떤 상황에 적용되냐? 이 알짜임이 0일 때를 정의한 법칙이에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0이라면, 알짜임이 0이면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 어떻게 한다? 계속 정지한다. 알짜임이 0이니까. 그리고 움직이고 있던 물체는 알짜임이 0이니까 빠르기가 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향이 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빠르기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하는 운동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등속 직선 운동. 그래서 관성법칙을 정리하면 알짜임이 0이라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움직이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그리고 이 관성의 법칙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소개했었죠. 교과서에 대표적인 게 버스가 있었잖아. 자, 버스가 서 있어. 그럼 나도 버스랑 같이 서 있죠. 나는 정지한 상태야. 그럼 나는 계속 어떻게 하고 싶어? 정지하고 싶어. 그런데 갑자기 버스가 출발해. 버스가 엔진의 힘으로 일로 이동해버려. 내 선생님 밑에 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일로 출발해. 근데 내 다리가 버스에 닿아 있어. 그게 문제야. 그러면 내 다리는 버스 따라 이리로 끌려가지. 근데 내 몸은 가만히 있고 싶어. 그럼 어디로 넘어져? 뒤로 넘어져. 이렇게 버스가 출발할 때 사람이 옆으로 뒤로 넘어지는 거 또는 급브레이크 밟을 때 앞으로 넘어지는 거 다 몇 법칙이랑 관련 있는 현상이에요? 뉴턴의 1법칙, 관성법칙과 관련 있는 현상이었다. 그게 우리 책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다음에 2법칙이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였죠. 2법칙. 야, 목 아프다. 이게 진짜 이게 혼자 수업하면 시간이 너무 안 가. 나 벌써 1시간 한 것 같은데 이제 22분 지났어요. 실화냐? 자, 그래도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하고 있어 우리 물리인들을 생각하면서 쌤이 굳이 안 해줘도 되는 정리하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보라고. 이것도 여러분이 보지 않을까? 마치 수행평가를 앞두고 이 법칙에 대한 영상 조회수가 막 올라갔던 것처럼 이것도 볼까봐 보라고 선생님이 다시 찍고 있으니까 온라인 수업 때 안 듣는 사람은 나중에라도 꼭 시험 전에 들어보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뉴턴 2법칙은 1법칙은 알짜임이 0일 때 설명한 법칙이야. 알짜임이 0일 때. 자, 2법칙은 그러면 알짜임이 있을 때지. 자, 물체가 있어. 물체가 있는데 힘을 받으면 얘의 빠르기가 변할 수 있죠. 뒤에서 치면 얘가 빨라질 거 아니야. 가는데 앞에서 힘을 주면 느려질 거고 또는 얘 옆으로 치면 방향이 틀어질 거야. 이렇게 치면 일로 틀어질 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서 치면 이렇게 틀어질 거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치면 이렇게 틀어질 거고 그렇지? 어쨌건 빠르기나 방향이 변할 수 있어. 즉 속도가 변할 수 있어.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우리가 가속도라고 했죠. 그치? 그러면 어떤 물체의 알짜임이 가해지면 그 물체는 가속도가 생기겠죠. 그치? 그럼 이 법칙은 뭐냐? 그럼 이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도대체 뭐지에 대해서 탐구한 법칙이었어요. 가속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도대체 뭘까? 우린 이제 배워서 알고 있었어. 첫 수업 아니니까. 자, 1법칙은 관성법칙이었고 관성의 법칙. 2법칙은 가속도 법칙인데 얘는 가속도 A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뭐지? 걔랑 가속도는 도대체 무슨 관계지?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니까. 자, 선생님이 이 물체에다가 힘을 많이 줬을 때랑 조금 줬을 때 언제 얘가 가속이 잘 돼? 힘을 많이 줬을 때. 힘을 많이 주니까 가속이 잘 되더라. 실험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비교해 본 거야. 1N 줬을 때 가속도 얼마고, 2N 줬을 때 가속도 얼마고, 3N 줬을 때 가속도 얼마고. 이걸 다 했더니 힘하고 가속도는 무슨 관계에 있다는 걸 알게 됐지?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뭐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되더라. 책에 있는 대로. 자, 얘를 A로 합시다. F에 따라 A는 이렇게 되더라. 다음에 같은 힘이라면 등치가 큰 물체를 밀었을 때랑 조그만 등치라 그러면 안 돼. 무거운 걸 밀었을 때랑 가벼운 걸 밀었을 때랑 언제 속도가 잘 변해? 가벼운 거. 즉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커지더라. 질량이 크면 가속이 잘 안 되더라. 둘이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반비례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A는 질량에 반비례하더라.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A는 질량과 반비례다. 그래프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더라. 그쵸? 그래서 이 두 개를 조합하면 A가 이렇게 비례한다라고 알 수 있는데 실험을 통해서 이 비례 상수가 1이라는 걸 알아냈고 그래서 얘가 그냥 등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됐었지. 이걸 말로 하면 가속도는 알짜임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분수로 써놓으면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느끼니까 얘를 넘겨서 그 유명한 뭐예요? F는 ma라는 식이 나왔고 이게 가속도의 법칙을 표현한 식이 되는 거였지. 자, 그래서 이 법칙은 가속도 법칙이고 식으로 표현하면 F는 ma.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워졌냐면 이 가속도를 알아내면 어떻게 알아내냐 이런 거야. F는 ma를 알았으니까 내가 물체가 있는데 2kg짜리 물체에 10N을 가하면 이 식으로 인해서 가속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죠. F는 ma니까 여기 넣어봐. 10은 2 곱하기 a니까 a는 얼마 나와? 5 단위 뭐야? 미터 퍼 세크 제곱. 아, 2kg짜리 10N 하면은 5 미터 퍼 세크 제곱의 가속도가 생기는구나. 그럼 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아, 이거는 무슨 말이냐? 1초당 속도가 5씩 빨라진다는 뜻이지. 그럼 1초에 얘의 속도는 5가 돼 있을 거고 2초에는 10, 3초에는 15. 이렇게 어떤 물체의 가속도를 알아내면 몇 초 후에 걔가 어떤 상태일지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였어. 가속도 가지고 1초 후에 속도가 얼마나 될지. 그걸 또 알면 1초 후에 얼마나 이동했을지. 그치? 변이. 그것도 알아낼 수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알아내는 식을 우리가 막 그래프를 그려서 유도했었죠. 자, 그 과정을 다시 하기엔 시간이 없고 결과만 기억해 봅시다. 자, 아 그리고 이거 교과서에 있는 거 이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만약에 여기에 물체가 하나 더 달려 있어요. 3kg만 달까? 그럼 이렇게 달려 있으면 얘의 가속도를 구해라 그러면 이 두 개는 어차피 연결돼 있으니까 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움직이는 질량이 총 몇 킬로가 돼? 5kg이 되는 거고 힘이 10N이니까 가속도는 얼마 나와요? 2m 퍼 세크 제곱이 나오겠지. 이런 상황이라면. 근데 그건 뭐를 의미하느냐? 얘랑 얘랑 같이 움직이니까 얘의 가속도도 2m 퍼 세크 제곱이고 얘의 가속도도 2m 퍼 세크 제곱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의 가속도 알고 얘의 가속도 알면 거꾸로 F는 ma에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얘가 순수하게 받은 알짜임과 얘가 받은 알짜임도 거꾸로 계산해낼 수 있어. 어떻게? 자, 10을 우리가 얘네 둘한테 같이 줬는데 그 중에 얘가 몇을 받았고 몇을 받았냐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F는 ma로. 자, 둘의 가속도가 이거야. 그럼 얘가 받은 알짜임은 m 곱하기 a 하니까 얼마야? 4N. 얘가 받은 가속도는 m 곱하기 a, 똑같이 a는 2니까 하면 얼마야? 6. 즉 10N 중에서 3kg짜리 물체가 받은 알짜임은 6N이고 2kg짜리 알짜임은 4N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 근데 문제집을 풀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이 중간에 실이 받는 힘, 그걸 우리가 장력이라고 해요. 장력. 실이 받는 힘을 물어보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자, 이 3kg짜리 입장을 볼까? 얘 입장에서는 자, 3kg짜리 얘 입장에서는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이 실이 자기를 땡기는 거야. 그쵸? 3kg짜리 얘가 볼 때 이 실이 자기를 땡기는 거야. 그러면 얘가 받은 알짜임이 6N인데 이걸 누가 줬다는 결론이야? 실이 줬다는 결론이야. 그래서 장력을 구하라는 건 얘가 받은 알짜임 구하라는 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소리냐면 얘 입장에서는 앞으로 10인데 반대 방향으로 얘가 땡기지. 근데 얘 입장에서 바로 자기한테 닿아 있는 실이 나를 땡긴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 그럼 얘는
내가 받은 RGM 4인데? 근데 오른쪽에는 10이 땡기네? 그럼 왼쪽에서 실이 얼마를 땡기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10 중에 몇을 실이 까줘야 4가 나와? 6. 이렇게 생각해도 실이 작용하는 힘은 6N이야. 이게 문제집 풀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데 그거 물어보는 학생이 있어서 쌤이 대답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됐었어요. 자, 다음에 이 A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 이 A를 가지고 운동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속도가 막 변하는 운동은 안 다뤄. 물린이들한테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저기만 있었지. 그 등가속도 직선 운동. 가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제일 간단한 운동에 대해서만 우리가 3개의 그래프를 그렸었어요. 뭐냐? ST, 변이 시간. VT, 속도 시간. AT. 자, 배웠던 거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면 얘는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얘는 처음 속도가 없다면 이거, 있다면 이거. 그치? 다음에 가속도는 일정하니까 이렇게. 각각의 그래프에서 기울기와 면적이 의미하는 바. 이거 여러분 수행평가 때도 물어봤었죠. 자,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를 의미해요? 기울기? 속도. 왜냐면 이게 마이너스 기울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속력은 아니야. 자,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점점 커지니까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게 맞지. 얘의 기울기는 뭐를 의미해? 가속도. 설명했던 거라 결과만 합니다. 얘는 의미하는 게 없었고. 자, 면적. 이게 면적은 의미 없었고. 요 밑에 면적은 뭐를 의미했지? 변이. 얘 면적은 뭐를 의미했어요? 속도 변화량. 다시 설명은 안 합니다. 자, 그래프는 이렇게 3개 알면 되고 아니다. 자,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게 변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프를 여러분 문제집 풀다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그래프도 그려질 때가 있고 또는 뭐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그릴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 면적이 X축하고 둘러싸인 게 면적이 이렇게 나오잖아. 위에 있는 거는 플러스, 아래에 있는 건 마이너스. 이건 수학 시간에 배우는 건데 그냥 그렇게 해서 변이라 그랬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오고 플러스 오면은 여기 하면 변이 자체는 0이 되지. 변이 자체는 0이 되는 뭐 그런 것도 풀다 보면 나왔었어요. 다음에 그래프 말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식 3개도 기억하라 그랬죠. 자, 3개. 자, 이제 외웠겠지. 시험 보려면 무조건 외워야 돼. 자, 1번. V는 V0 더하기 AT. 2번.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3번. 두 식에서 T를 소구해. 문제의 조건에서 T를 안 줬을 때 쓰는 거.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자,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미지수가 총 V0, V, A, T, S인데 문제에서 뭐를 줬나 체크하고 구하라는 게 뭔지에서 걔를 몇 번씩을 갖고 풀 것인가 이건 자꾸 연습하라 그랬어요. 이걸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도 책에 계속 나옵니다. 책에 있는 문제들 꼭 풀어보세요. 그거는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 니네가 꼭 나와. 꼭 무조건 나와. 이 식 가지고 푸는 거 연습 많이 해보세요. 자, 다음에 세 번째 법칙.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냐? 작용, 반작용 법칙. 이건 되게 쉽지? A가 B한테 힘을 가하면 동시에 B도 A에게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가한다. 기호로 쓰면 FAB는 마이너스 FBA다. 그리고 얘를 찾을 때는 A가 B에게, 그럼 거꾸로 B가 A에게 또는 A가 B가 A를 이렇게 뒤에 앞뒤가 바뀐 게 그거였고 힘의 평형은 하나의 물체에 잡으니까 뭐를 하는 그게 같이 있는 애가 힘의 평형이라고 그랬고 요거에 대한 대표적인 상황이 쌤이 저기 해줬잖아. 그 30쪽에 화분 올려져 있는 거 거기에 뭐랑 뭐가 평형 관계고 뭐랑 뭐가 작용 반작용 관계고 했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보고요. 자,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 여기서부터는 내용이 쉬웠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바로 지난주에 했던 거라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정의를 기억하면 됐지. 운동량.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운동하는 정도 기호로 P라고 쓰고 얘는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두 개의 비례관계 있다. 그래서 P는 MV 외우라 그랬고 단위는 M이 킬로그램이고 속도가 미터 퍼 세크니까 얘는 그냥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를 쓰더라. 자,
시험에서 만약에 서술형에서 뭐를 구해라 그랬는데 단위 안 쓰면 감점이 있습니다. 물리는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에 충격량. 어떤 물체가 받는 충격의 총량인데 걔는 기호로 I라고 표현하고 얼마나 센 힘을 받았느냐, 몇 초 동안 받았느냐 두 개의 관계가 있다 해서 I는 FT, I는 FT 외워야 됩니다. 단위는 뉴턴, 세크 이렇게 됐었죠. 근데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냐? 막 유도하는 과정은 기억 안 해도 돼. 이것만 기억하면 돼. 충격량은 뭐랑 같냐? 운동량의 변화량, 즉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과 같다. 그래서 어떤 물체의 운동량이 100에서 0으로 변했다. 그럼 그 100은 뭘로 갔냐? 충격량으로 갔다. 거꾸로 어떤 물체에서 충격량을 100을 줬다. 그럼 이게 나중 속도가 얼마 될 거냐? 이식 가지고 풀면 됩니다. 이식 가지고. 이 I가 뭐랑 같아? 이거랑 같지. 그쵸? FT는 I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런 거 했었고 그 다음에 했던 거는 요 충격량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물체의 충격량이 이렇게 정의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충격을 받았을 때 뼈가 부러지거나 차가 찌그러지거나 컵이 깨지거나 하는 건 뭐랑 관련이 있냐? 요 힘이랑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 그럼 이 힘을 줄여야 안전해지는 거잖아. 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늘리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시간을 늘리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예로 뭐 했었죠? 뭐 자동차 범퍼 얘기도 했고 뭐 운동선수나 발레리나가 점프해서 내려올 때 무릎 구부리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포수가 공을 받을 때 뒤로 이렇게 살짝 빼는 거. 그치? 다음은 시간을 늘려고 그리고 에어백 얘기도 했었고 이런 것들이 다 충격량을 중에서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이기 위한 얘기였다. 그리고 얘가 그래프로 FT 그래프를 그리면 이 면적은 뭐를 의미하더라?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충격량을 의미해. 근데 이렇게 단순한 거는 잘 안 물어볼 거고 그래프가 어찌됐건 FT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면적은 충격량이죠. 근데 시간을 늘리고 면적을 같이 유지하려면 얘가 이렇게 납작해지면서 옆으로 가겠지. 면적이 같은 상태에서 시간이 늘어나면. 이게 그 얘기야. 시간을 늘리면 힘은 이 정도밖에 안 받고 시간을 좁히면 힘은 이 정도 받더라.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안전장치는 이 빨간색 상황을 파란색 상황으로 바꿔서 힘을 낮추는 게 그게 우리가 원하는 안전장치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했고 교과서에 문제들이 있어요. 34쪽에도 보면 예제 있죠. 그리고 또 어디 있어? 36쪽에도 보면 평가하기 문제 있죠. 이런 거 꼭 다 풀어보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거는 운동량 보존이었어요. 운동량 보존은 그 했던 과정들 다 기억 안 해도 좋습니다. 운동량 보존 이것만 기억하면 돼. 뭐야? 처음 운동량의 합은 나중 운동량의 합과 같다. 이걸 이용해서 충돌이나 아니면 붙어있던 물체가 쪼개졌거나 이런 상황에서 왜? 빨리 갖고 와. 쌤이 녹화하고 있는데 우리 반 애들이 교실에 왔어.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속도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를 알기 위해서 이 식을 쓴다 그랬고 이거 가지고 선생님이 푸는 거를 교과서에 있는 거 세 문제를 풀어줬었어요. 뭐뭐 풀어줬냐면 39쪽에 있는 예제 같이 했었죠. 예제 같이 했었고 다음에 41쪽에 있는 개념이의 1번 같이 했었고 다음에 43쪽에 있는 개념 확인하기 5번도 같이 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학습지 마지막에 있는 연습 문제도 하나 있었어요. 그치? 이런 것들 꼭 각자 해보기 바랍니다. 이 운동량 보존은 가속도 법칙에 비하면 훨씬 풀기가 쉬울 겁니다. 이런 부딪혔다 튕겨나왔을 때, 부딪혀서 하나로 갔을 때 또는 정지해 있는데 밀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시험 범위 정리가 다 끝났어요. 이거 봐. 우리 거의 2달 동안 배운 거 1시간이면 정리 다 해. 물린이들이 이것도 다 이해할 수 있잖아, 니네. 많이 컸습니다. 이제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 들을 때는 어려웠는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얘기했지만 역학 파트가 어려워서 그런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고 결과보다 중요한 건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좀 놀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하는 그런 자세를 기른다고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물리는 셋째 날 1교시의 시험이니까 다른 거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세요. 자, 시간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 화상 수업으로 들어오면 출석 체크하고 공부할 시간 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물리들. 모르는 거 있으면 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물봐.